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촬영하고 강의하느라고 주말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새 월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갈아타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실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거기에 더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먼저 팔아야 할까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파는 것도 중요한데요, 팔고 나서 뭘 할지를 내가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파는 건 좋다 이거예요. 가격을 낮추면 얼마든지 팔 수 있으니까. 근데 팔고 나서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단지들 가격이 날아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파는 건 예술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팔려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팔고 나서 갈 수 있는 단지를 한 3개 정도는 추려보셔야 됩니다. 한 개는 어떤 단지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을 받았을 때 전혀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단지로 이제 하나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무리를 하는 단지를 또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연끌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단지를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단지를 골라 놓고요, 그 지역을 미리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오는 느낌들을 한 단지당 2번 정도 가보게 되면 내가 사는 곳과 어떻게 다른지 느낌들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들을 바탕으로 내가 과연 지금 당장 팔고 가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 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라는 건 발휘가 되면 정말 또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영끌까지 할 수 있는 단지를 찾아보는 것도 저는 선택지에 넣어보는 게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러실 거예요. 영끌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영끌의 최종 단계는 뭐냐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요, 그 생활비 안에서 감당 가능한데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내서 상급지로 점프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끌도 사람마다 단계가 다를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많으니까 영끌로 대출을 받는 동시에 저축도 하면서 생활비도 쓸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또 다른 여력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수입으로 감당 가능한 영끌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급여 명세서를 펴놓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갈 단지를 골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상담을 해보면 저는 얼마까지는 감당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네요, 생각보다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다시 대출금을 줄여야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방법이 생기네요 라고 해서 현장에 와서 상담을 하시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버는, 또 내가 쓰는 돈의 규모를 잘 계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과연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항목별로, 뭐 예를 들면 가계부를 쓰듯이 하나하나를 다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얼마는 나가고 얼마는 들어오고에 대한 큰
개괄적인 그림 정도는 스스로 잡을 수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 효율적인 갈아타기를 하면서 진짜 연끌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판단한다?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갈아타기에 대한 틀이 나오고 나서 내가 가보고 싶은 단지들을 가보게 되면 지금 내가 고를 해야 되는지 스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든 도움을 받든 아니면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든 그러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내 집을 팔고 그 다음 단지로 업그레이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내 집부터 팔까요?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오르는데 여기서 과연 무엇을 할까요? 라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지를 갈아탈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입지만 보고 들어가면 평수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브랜드나 입지를 보고 가게 되면 내가 살던 지역보다 이제 평수랑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조절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평형에 맞는 집에 가서 내가 짐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에 사시던 분들이 구축에 있는 입지 좋은 곳으로 이사할 때 이제 현타가 많이 오세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과연 내가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면 차를 놔두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시간을 내서 주말에 한번 출퇴근을 가는 연습도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즘 서울의 상급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에 사시던 분들이 구축으로 가셨을 때 생활의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끼십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갈아타기가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열차를 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올라도 내가 갈아탄 집에 정이 가지 않고 마음도 가지 않고 빨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 불황이 와서 갈아타기 했던 집의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있게 되면 마음의 병을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감당 가능한 돈의 크기 그리고 내가 입지를 보고 들어갔을 때 구축이냐 아니면 좀 생활의 불편성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만약에 진짜 내 마음속에 갈아타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갈아타기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아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힘차고 활기차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